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 정신 없었을 것이다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게임스탑, AMC, 헤지펀드들의 공매도를 미국의 개인들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죠. 이게 단순히 공매도에 대한 저항으로 끝나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식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 분명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오늘 금융시장 브리핑은 깁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연이어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오전 오후 아니면 연달아 하든 그 편집자하고 상의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1부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는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사태를 경험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일주일 괜찮으셨습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에서 손실은 일단은 안 났어요. 그래서 주 초반에 만들었던 이익은 다 날아갔지만은 그래도 선방을 잘 했다고 봅니다. 역시 우리 선생님은 고수 투자자 분이시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고수 투자자인 토마스 선생님의 지혜를 좀 빌려야 되는데, 먼저 지난주 온통 미국 증시 숏셀러, 즉 공매도 세력과 레딧이라는 우리 쇼설 플랫폼이죠. 그 500만 가입자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게임스탑, AMC 이 대표적인 두 종목이 등장했죠. 자, 먼저 모두가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갑자기 이 게임스탑이 중심에 남았고 이 주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먼저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큰 시각에서 좀 이 사태를 이제 바라본다고 그러면은, 시작은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극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상상하면서 좀 살펴보면은, 동학군이 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관군이 있었고, 근데 동학군은 손에 낫과 삽 꽃괭이를 들고 있었고, 관군은 조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관군이 그러니까 곧 일본군이었죠. 정부군. 그래서 이게 동학군과 관군의 싸움은 처음부터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네. 총을 든 관군이 일방적으로 이겨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옛날 조선시대였는데, 지금의 우리가 이제 보통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군단이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동학개미 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의 동학개미 군단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는 겁니다. 기관총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가 서로 SNS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월가만이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던 고급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동학개미 군단들이 최첨단 무기를 손에 들고 있다는 거. 결코, 이 정부군과 관군이 들고 있던 조총에 못지않은 첨단 무기를 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 갑과 을의 관계가 이제, 수평관계, 월가의 큰손들에 대응할 수 있는 동학개미 군단으로 성장했다는 거. 이제 이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저는 보고요. 예.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통한 SNS를 통한 투자자들이 주식 채팅방이라고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많이 생기잖아요. 예.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에는 레딧닷컴이라고 해갖고 한 일주일 전에는 100만 명, 200만 명 정도였는데 며칠 사이에 지금 500만 명 기준으로 갑자기 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식 채팅방에서 이 리더의 호루라기에 따라갖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주식 채팅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개미 군단들이 단합해갖고 월가의 큰손들에 맞서서 이제 전쟁을 선포한 거죠.
전쟁을 선포하는데 그 전쟁의 발단은 그 미국이 이제 시트론이라고 하는 그 공매도를 예. 전문으로 하는 그 헤지펀드가 있거든요. 예. 네, 여기서 그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를 때렸다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시트론이 일주일 후 정도쯤에 이 게임스탑에 대한 그 공매도 때린 이 근거 이것을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었죠. 예. 그래서 저도 그렇고 모든 투자가들이 이 게임스탑 주식을 이제 주시하기 시작했고, 이 시트론에서 뭐 어떤 근거로 예전에 그 루신 커피나 니콜라 같은 그 공매도 그 헤지펀드가 터뜨려갖고 박살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게임스탑도 박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긴장감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시트론에서 하는 얘기는 레딧닷컴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일부가 시트론의 웹사이트, 내부 웹사이트를 해킹해갖고 시트론 웹사이트 안에 게임스탑에 대한 그 공매도 친 그 근거 이것이 별로 내용거리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시트론에서 그 기자회견 하기로 한 그 바로 직전에 기자회견을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레딧닷컴을 중심으로 한 개인 투자자들 그 집단에서는 시트론이 게임스탑에 대한 그 공매도 친 이 근거가 빈약하거나 허구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을 그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이제 중심 역할을 한 것이 레딧닷컴. 거기서 자 봐라 이렇게 시트론에서 기자회견까지 취소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거는 자기들이 그냥 쇼세일 해갖고 돈 먹으려고 그런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래서 다 허구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갖고 레딧닷컴 중심으로 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게임스탑의 그 주식을 이제 사기 시작한 거죠. 예. 사기 시작하면서 그 게임스탑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를 쳤던 시트론도 그렇고 다른 헤지펀드도 그렇고 하여튼 큰 손들이 엄청나게 이제 피박 쓰는 이제 그런 상황. 이제 이렇게 이제 몰리게 됐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좀 그림이고요. 그래서 그 20불대였던 그 게임스탑 주식이 최고가 $500까지였던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이 엄청난 그 숏 스퀴즈가 이제 발생했죠. 그래서 그 와중에서 이 공매도를 많이 갖고 있던 헤지펀드들이 이제 엄청난 이제 손실. 이제 이것이 결국 헤지펀드들이 그 마진콜, 그 증거금 부족, 이 마진콜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기존의 다른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일주일의 상황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잠깐 정리를 하면요. 그 레딧 미국의 이제 커뮤니티 일종의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이 있는데 레딧 내에 주식 갤러리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배치라고 WSB라고 약자를 쓰는 이 게시판이 있는데 이 게시판에서 이제 최근에 게임스탑이라는 오프라인 종의 게임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업체입니다. 매출액 작년 기준으로 $5천만 하는 업체인데 현재 시총이 벌써 1.5조 달러가 돼버렸는데요. 1억 달러, 1.5억 달러가 돼버렸는데 이제 이 WSB 이 방에서 최근에 이 게임스탑이 추이라는 반려견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 추이 지금 $100가 넘어서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는 이 창업주가 라이언 코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게임스탑의 이사회 임원으로 등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식 갤러리에서 게임스탑이 앞으로 뭐 플레이스테이션 5도 나오고 등등 해서 엄청 좋아질 것이다 라고 추천하면서 주가가 $20에 하던 게
$40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에 이 시트론 리서치하고 멜번 캐피탈 이 공매도 세력이 딱 나타나서 조롱을 했죠. 야, 너희들이 뭘 알아? 한마디로 너희들 순식간에 바보 될 거니까 빨리 팔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주식 사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매출 5천만 달러는 업체의 시총이 1.5억 달러가 됐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어닝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상당히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 이 싸움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가치가 없는 주식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AMC도 마찬가지고, 게임스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업체들, 코스, 뭐 엑스프레스 이런 회사들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백악관까지 나섰어요. 왜? 이거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문제가 끝나면 순식간에 원위치로 가서 급락하면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게 곧 과거의 닷컴 버블처럼 이 문제가 버블 붕괴의 실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시장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백악관도 그렇고 미국의 증권감독원, 여긴 SEC라고 그러거든요. 예. 여기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빨리 이 공매도와의 이 레딧닷컴의 이 대결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크죠. 예. 그렇지만은 어느 한쪽에서도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면밀히 조사 중이고 조만간에 무슨 발표가 있고 뭐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 갑을 관계에 있던 이것이 을이 잠시 반란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을이 갑과 동등해진 이 시대, 새로운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나 그 당국자들이 여기에서 섣불리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편에서 조금 옹호하는 편이고, 또 당국자들은 이 공매도 세력이 너무 과한, 아주 직업적으로 본업으로 그냥 숏셀링 해갖고 주가를 끌어내린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조사할 건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숏셀링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 그러면은,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공매도 치고, 뭐 여러 이제 일반 투자가들도 공매도 쳐요. 미국에서는 헤지펀드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누구든지 공매도 다 칠 수 있습니다. 네. 다 열려 있어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숏셀을 공매도 침으로 해갖고 장점이 뭐냐면은 어떤 그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펀더먼털에 근거해갖고 적정 주가를 산출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펀더먼털에 근거해서 이 주식이 너무 올라갔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 그러면은 숏셀링 때문에 그 주식이 적정 가격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또 숏셀링 때문에 그 펀더먼털에 비해서 주식 가치가 너무 내려왔다 그러면은 또 그걸 바이해갖고 적정 가격으로 수렴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뭐 개인들은 그런 툴이 없지만 이 기관들은 그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해 갖고 모든 걸 다 분석하고 한눈에 바라보고, 심지어는 그 회계장부 재무제표 같은 것도 우리 개인들은 재무제표 들어가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뭐 지금 현금 상황이 어떻고 뭐 순이익이 어떻고 뭐 빚이 어떻고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월가에 있는 그 큰손들은 AI를 통해 갖고 시시각각으로 곧바로 반영돼요. 그 재무제표가. 그래서 그것을 바로 기계적으로 그냥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그 시스템에서 주식 가격이라든가 증시 이런 게 좀 안정되게 이제 흘러갔는데, 이제 앞으로 공매도 세력과 이 레딧닷컴을 대표하는 이런 이제 개인들의 그 SNS를 통한 그 반란, 이것이 심화되면 될수록 우리가 어떤 주식의 그 적정 평가를 할 때 이것이 너무 부풀려 되는지 너무 약한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지난번에 그 숏셀 그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그 니콜라 같은 주식도 그렇고 루신 커피도 그렇고 박살났잖아요. 예. 사실 이런 게 순기능이라고요. 우리 개인들은 그 주식과 그 기업의 그 사기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이 그것을 이제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자기들도 이익을 취하지만은 그렇게 함으로 해갖고 이 증시 안에 있는 그 뭐 미국에는 수만 개의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의 적정 가격을 산출해내는 그 시스템, 안정화된 그 시스템, 이것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 이 을이 갑과 동등해지는 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정부나 정치권이나 증권감독은 쉽게 해결책을 못 내놓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새로운 시대로서 우리가 지금 잠시 혼란을 겪지만은 곧 익숙해질 것이다 하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생님 말씀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세력 대 세력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고, 이 세력 싸움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좋은 방향을, 좋은 결과를 모색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듣고 있고요. 자, 네. 일단 이 부분에서 이 공매도 세력의 그 대표격으로 이번에 게임스탑에 등장했던 이 사이트론 리서치, 시트론이죠. 이 리서치가 어젯밤에 긴급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숏 리포트 안 내고 이제는 롱 리포트만 내면서 착하게 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것은 한마디로 개인 세력이 일단은 이긴 것처럼 보이긴 하죠. 네. 네. 일단 이 허접한 주식들의 폭등을 겪으면서 그 월가의 큰 손들은 아마 속으로 뜨끔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함부로 숏을 못 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테슬라에 대해서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가장 숏셀러들이 많이 달라붙은 게 테슬라였잖아요. 예. 근데 테슬라가 계속 사업을 확장하면서 또 이렇게 발전적인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숏셀러들이 계속 뒤로 이제 후퇴하다가 지금은 테슬라에 대해서 숏치면은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등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번에 그 레딧닷컴을 대표하는 SNS 개미 군단들의 대항, 이 반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월가의 큰 손들은 이제는 앞으로 함부로 숏을 못 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도 엄연한 금융투자 기법입니다. 그래서 네네. 가령 예를 들면 채권 투자자가 이 회사에 대해서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채권은 5년, 10년, 3년 만기가 있기 때문에 꼼짝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나빠질 것 같다는 공매도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능을 하는 이 공매도가 이번에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네이키드 공매도 때문이에요. 즉 네이키드 공매도가 뭐냐면 근거 없이 실제 발행 주식보다 더 많이 공매도를 치는 거거든요. 게임스탑의 경우도 지금 공매도, 지난번에 이 레딧 WSB 게시판에서 주목했던 건 뭐냐면 사이트론과 멜번이 공매도 친 수량이 전체 발행 주식의 120%다. 이거 우리가 뭉쳐서 올려버리면 얘네들 죽어, 이러면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네이키드 공매도, 실제로 발행 주식보다 많이 공매도 칠 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월가를 위한 이 제도였어요. 왜? 월가 증권사들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를, 실제 발행량보다 더 많은 주식이 거래되면 걔네들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런 공매도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 네이키드, 일종의 한국말로는 이게 공매도가 아니고 뭐 갑자기 까먹었는데, 이 부분까지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를 함부로 못 치고 발행 주식보다 근거 없이 많은 물량을 쳐서 개인 투자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 이런 부분이 점검이 된다면 증시는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그 증권 그 당국자들이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 공매도 비율 이것을 낮추는 방향,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게 가장 확실한 아마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 시대 변함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갑을 관계에서 갑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모든 그 규칙이 있었는데, 이것을 의뢰도 동등하게 적용하는 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저도 마찬가지였고, 증시 시황을 분석할 때 스마트머니, 그 월가 큰 손들이 어디를 주목하느냐가 핵심이었어요. 왜? 자본은 결국은 큰 자본이 가면 밑에 자본들이 알아서 흡수되는 그런 게 자본의 속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그 게임스탑 AMC 사례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큰 손이 주도하는 이런 갑에서 이제는 소셜미디어나 스마트폰의 이 실시간 중계 시스템에 일종의 보호화를 올리는 거죠. 보호화를 올리면서 개인들이 순간적으로 모여서 그 큰 손들의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음모죠. 음모를 거부할 수 있고, 아니 음모를 아예 넘어설 수도 있다. 이게 아주 큰 변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큰 손들이 좋아할 주식을 고르는 게 수익률이 높았다면, 이제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 즉 대중이 좋아할 주식을 찾아내는 거, 그게 친수익파가 더 수익률을 올리는 이제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미국 그 당국은 그 레디닷컴 안에 그 리더들이 혹시 자기들이 예를 들어 갖고 게임스탑 주식을 미리 사놓고 이 작전을 펴지 않았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만일 그런 사실로 밝혀지면은 처벌을 받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갑과 의뢰 관계가 이제 상하로 나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갑의 행태만 보면서 따라가면 좀 좋게 말하면 안정적인 이제 우리의 그 투자 방식으로 접근해 왔는데, 레딧닷컴 같은 그런 대형 그 채팅방에서 어떤 한 종목, 소수 종목을 주도하면은 그 주식의 가격이 근거 없이 폭등하거나 근거 없이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우리 동학개미 군단이 그 정부군을 때려 부수는 게 속이 시원할 수도 있지만은 그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펀더먼털에 근거해서 차트도 분석하고 회계장부 재무제표 분석하던 이거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그 레딧닷컴 같은 그 대형 수백만 명을 갖고 있는 주식 채팅방의 흐름,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주식 투자에서 확률 게임에서 완전 카지노, 그렇죠. 이제 장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운이 따른 사람은 많이 보는 거고, 그 운이 안 따른 사람은 잘 못 보는 거고. 사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많이 배운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좀 그런 정보에 얻었던 분들이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많이 배운 사람, 유식한 사람, 정보 많이 가진 사람, 그게 아니고 행운이 잘 따르는 사람은 많이 보고 줄을 잘 못 선 사람은 잘 못 벌고. 네, 이런 이제 이렇게 혼란, 이제 기준이 없는 혼란한 시대. 그래서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더 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 의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왜 로빈후드가 개인 투자자들만 거래를 그렇게 막느냐, 헤지펀드들은 놔두고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반대로 집권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공매도 세력의 문제인지 레딧 그 플랫폼을 동원한 개인 세력의 음모인지는 나는 아직 결론을 낼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된다.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게, 한국도 지금 공매도 이 시스템이 3월에서 6월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다시 연장이 됐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들이 올라가는 주식을 공매도를 쳐버리면 속수무책으로 하락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시스템 전반을 가지고 논해서 이 네이키드 공매도나 전체적인 이 기관 투자가의 이런 힘의 세력 균형을 이제 시대가 변한 만큼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그걸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 둔다면 한국 같은 경우도 이 코스닥이나 이 전체 증시 이 상승률에도 더 힘을 보탤 수 있거든요. 이건 또 미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죠. 이 공매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죠. 예. 이게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프리 트레이드, 누구든지 마음대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지 뭐 제한을 둘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매도는 존속시킬 건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 갑의 입장에서 이제 모든 규칙이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을의 입장도 적극 반영하는 새로운 규칙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화제가 모통 지금 공매도 이 셔틀 여기에 지금 있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 공매도 비율이 사상 최고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근본 원인은 그럼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현재 경제와 증시의 극심한 괴리감,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만 바라보면은 이 증시가 이 정도 수준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숏을 때리고 싶은 거죠. 그죠? 사실 저도 이번 그 한 주 동안에 이제 증시가 이제 많이 하락하고 했지만은, 사실 우리 회원들에게는 우리가 2월 초에 들어가서 이 S&P 500 인덱스가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거기서는 우리가 자금도 현금화 많이 시키고 숏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저 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그 인버스에 투자한 그 비율이 사상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것만 봐도 현재 경제와 증시, 이 극심한 괴리감, 이것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 비율이 이제 높아진 거. 그래서 이 경제가 올라가든지 주식이 조금 증시가 내려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펀더먼털에 근접하면은 이 공매도 이 문제는 좀 소강 상태, 사그라들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전체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금액을 이론적으로 이 바클레이 은행지가 새벽에 분석했던데 8천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서 실행한 공매도가 400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시에 대한 부담이죠. 워낙 높게 계속 올랐으니까 조정이 올 텐데라는 이 부담감이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뺨을 맞았다. 저는 이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이런 사태를 이용해서 이게 무한정 또 공매도만 계속될 수 없는 게, 이틀 전에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상 최악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가 순식간에 20% 급등을 했어요. 그 이유가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공매도 비율이 높다, 이 뉴스가 퍼져나가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올랐는데 이때다라고 하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10억 불 증자를 발표했고,
또 최근에 게임스탑과 함께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가 AMC죠. 영화체인. AMC의 네네. 대주주는 이때다 하고 6억 달러어치의 전환사채를 전환해버렸고,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4,50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다 팔아버렸답니다. 결국은 네네. 공매도로 인해서, 이 공매도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면 무한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당 회사들은 이때다 하면서 자본 조달의 기회로 노려서 수급에 영향을 주면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는 빌미도 되지 않는 건가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웃기는 거는 그 자금난에 시달렸던 그 기업들, 타락한 그 기업주들, 이것을 되살려주는 그런 결과도 지금 이제 불러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뭐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AMC라든가 게임스탑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매출 떨어지고 극심한 자금난에 이제 몰릴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번에 레딧닷컴과 그 공매도 세력과의 그 전쟁에서 그 헤빌리 쇼티드 그 주식이라고 그래갖고 미국에 그 리스트가 딱 떴거든요. 예. 다 이제 언론마다 다 지금 공유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주 비중이 크게 숏셀러가 달라붙어 있는 그 주식들 뭐 한 열 몇 개 돼요. 그 네. 후보들.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레딧닷컴은 주로 이제 게임스탑과 AMC를 집중하지만은 벌써 일반 투자가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헤빌리 쇼티드 스탁을 그렇게 올린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공매도 세력이 많이 달라붙어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뭐 하여튼 다른 컴퍼니들도 레딧닷컴에서 다음으로 띄울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일제히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악재 뉴스가 나와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그 기업들은 자금난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그렇고 AMC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단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자금난을 겪었던 회사들이 국한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팬데믹이 다 끝나고 정상화되고 다 했을 때 그 기업주의 그 타락한 경영 때문에 자금난에 시달릴 수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가 많이 달라붙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공매도가 많이 붙은 주식에 전부 이렇게 이제 일반 동학 개미 군단들이 해갖고 주식을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결국 그 타락한 기업들의 그 자금난 해소를, 그 돈을 비용을 누가 댔느냐 이거죠.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과 월가의 큰 손들, 우리 투자자들이 다 돈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락을 더 조장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최근에 월가도 이것 때문에 뜨거워요. 뭐 어제는 모건 스탠리, 오늘 새벽에는 영국의 바클레이즈가 이에 대한 리포트를 냈는데, 이들의 시각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주식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 한 개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일개 기업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주가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결국은 다시 정상화되니까, 최근에 이런 공매도 세력, 레딧닷컴과의 세력 싸움에 의해서 흔들리는 정신은 결국은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를 계속 냈거든요. 자, 이런 리포트는 네.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비정상적으로 거품이 이렇게 계속 거품 상태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 장기 아니죠. 당장 다음 주, 당장 내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월가의 분석을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뭐 월가의 그 시각이나 저의 시각이나 뭐 비슷할 것인데요. 저도 그래요. 그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면서 잠시 혼란은 있지만은 그게 곧 익숙해질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 미국 증시에서 다우존스가 600포인트 정도 하락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에 그 증시 공포지수 VIX가 약 65% 상승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도 600포인트 다우존스가 이제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VIX는 9%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주식시장은.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곧 금방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VIX 지표만 보더라도 증시는 빠르게 지금 순응하고 적응해 간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는 후폭풍이 아직 안 나타나지만은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 봐서는 어떤 좀 제한적인 좀 공포 여기에 머무를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증시의 대표적인 지표 S&P도 그렇게 많이 하락할 것 같지 않다. 그렇다 해갖고 다음 주부터 급상승으로 돌아선다. 그 말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잠시 템포러리 혼란은 있지만은 크게 하락할 그런 공간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것을 달러와 인덱스하고 금 가격의 추이를 봐도 거의 비슷한 게, 금은 어제 우리 장 시작 전에 30달러 넘게 오르다가 그냥 곧바로 조금 이따 하락했거든요. 물론 이제 한 5달러 정도 올라서 했고, 최근 수요일, 금요일 이틀 증시 급락에도 달러와 인덱스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왜냐면 결국 달러로 바꿔서 지금 공매도 세력이 한국 주식 팔고 대만 주식 팔고 와가지고 일종의 마진콜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상승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고 50일 이동평균선에 딱 그냥 부딪혀가지고 더 못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이것도 선생님의 그 견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달러화를 보더라도 이 달러 투자자들 시각에서는 이 증시의 지금 혼란, 이것을 큰 공포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달러와 안정세, 여기에는 이제 최근에 좀 시시각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다음번 경제 부양스텝 이제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효과, 그 다음에 이제 백신 배포, 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이런 긍정적인 거, 그래서 사회 활동이 점점 증가하는 이런 것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주식 증시의 하락에 이제 영향받아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약간씩 하향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채 금리가 하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달러도 강세를 안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달러의 간장 이제 대척점에 있는 유로화. 이제 유럽의 경제는 상당히 지금 부진해요. 예. 지금 모든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고, 특히 유럽에서는 백신 배포가 이게 엉망이 지금. 그래갖고 백신 자체가 쇼티지 나갖고 사람들이 맞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특히 백신 문제가 영국이 심각한 게, 지금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생산하는 곳이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 공장에서 화재가 나버렸어요.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지가 벨기에인데,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에 2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EU연합에서 지원을 했고, 이 지원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는 EU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함부로 백신을 허가 없이 공급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영국이 브렉시트로 EU에서 벗어났어요. 이 문제 때문에 영국은 지금 한마디로 브렉시트 잘못했다가 지금 이 존슨 총리가 개망신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잠깐 제가 말씀 끊고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갖고 달러화가 안정세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벌써 40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더 한 20-30분 진행이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되시겠습니까? 선생님? 네네. 예.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40분이니까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고 방송을 제가 2개 1, 2부로 업로드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